네, 이제 퇴적암의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퇴적암 파트는 공부하기 수월하고 내용도 어렵지 않아서 좀 빠르게 간단하게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책을 좀 꼼꼼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퇴적암이 만들어지면서 그 퇴적 구조라는 게 생겨요. 퇴적 구조는 크게 사칭리, 점이칭리, 연은, 건열 이렇게 책 보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퇴적 구조는 당시 퇴적물이 쌓였을 때의 그 퇴적 환경을 알려주는 지표가 돼요. 아까 첫 번째 동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당시의 환경을 알아내는 거는 그 당시 지구의 상태를 알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역사 속을 밝히는 거가 되는 거죠. 자, 볼게요. 여기 보면 퇴적물은 호수, 사막, 하천, 해저 등 여러 곳에 쌓여요. 근데 이제 아까 앞에서는 제가 해저에 많이 쌓인다고 했죠? 아무래도 쌓이고 그게 유지되려면 좀 뭔가 대기 현상이 좀 적어야 될 거고 안정적인 환경이 좀 유지가 되는 게 좋기 때문에 해저에 주로 많이 쌓이는 편이에요. 그 퇴적물들이 쌓인 모습은 우리 지표 또는 지하에 이렇게 층층층층 쌓였을 때 보이는, 지금 여기도 보이시죠?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얘는 지금 노드로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요. 지층이죠. 지층을 좀 보시면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그 케이크에서 보면 겹겹이 쌓인 그 케이크를 뭐라 하지? 밀푀유라고 하나요? 그 느낌 들죠? 이렇게 보면은 한 층 이렇게 쌓여서 줄무늬가 보입니다. 이 줄무늬를 층리라고 합니다. 층리는 그래서 퇴적암의 큰 특징이에요. 층리, 층층층 구조가 보이는 걸 층리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염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염리. 같은 리자가 들어가서 되게 비슷할 것 같은데요. 모양은 비슷한데요. 좀 구분하고 있어요. 층리는 이제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구조라면 염리는 변성암에서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염리는 말 그대로 나뭇잎을 한 장 겹겹이 쌓아놓은 것 같다 해서 염리라는 표현을 쓰고요. 변성암에는 죄송합니다. 염리 구조, 그리고 편마 구조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이 지층 같은 경우는 보면 위로 층층층 쌓였어요. 아주 고요한 환경에서 잘 쌓였네요. 그렇죠? 그럼 이 층리 구조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가 또 있습니다. 사층리, 점이층리, 연은, 건열 이렇게 있어요. 자, 사층리는 위에서 본 층리와 좀 다릅니다. 어때요? 비스듬하죠? 이 사라는 뜻은 비틀어진 한자예요. 그래서 비틀어진 층리, 그래서 사층리라고 합니다. 지금 원래 기본적인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지층이 쌓인다면 위로 차곡차곡 쌓일 거예요. 지면과 평행하게 쌓이겠죠.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물이 굉장히 많이 흐른다든지 이렇게 어떤 환경에 영향이 있는 곳에서는 똑바로 위로 지면과 평행하게 쌓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보면 비스듬하게 쌓이는 거죠. 지금 보면 이쪽 방향으로 쌓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어져서 쌓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층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층리를 보면 만약에 여기가 사막이었다 그러면 당시에 불었던 바람의 방향, 그 다음에 여기가 해안지대였다 그럼 당시에 흘렀던 물의 흐름의 방향 등을 좀 파악하는
때 도움을 주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바람 방향을 알 수 있는데 이 화살표 방향을 기억해 주세요. 쌓이는 쪽으로 뭔가 흐름이 진행됐다는 뜻이죠. 이쪽으로. 네. 자, 그 다음에 옆에는 점이층이에요. 점이. 입자가 점진적으로 지금 여기가 지금 윗방향이거든요. 위로 갈수록 입자가 상당히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랫부분은 입자가 크고 점점 위로 갈수록 이제 작아지는 점진적인 그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변화 과정을 고스란히 나타내 주는 것을 점이층리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해저에 퇴적물들이 쌓일 때 퇴적물이 뭐 입자가 굵은 것부터 자잘한 것까지 다양할 텐데 입자가 굵고 클수록 빨리 가라앉겠죠? 그런 물질들이 아무래도 요 밑에 쌓일 거고요. 그 다음에 입자가 가볍고 작을수록 해수에 좀 부유하다가 물 위에 부유하다가 천천히 가라앉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자 크기가 점이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층리를 점이층리라고 합니다. 네, 점이층리는 당시 바다 환경에서 주로 이렇게 쌓일 수 있죠. 그래서 해저에 쌓였을 때 이 점이층리가 쌓일 수 있고 이게 만약에 노드로 드러났다면 이 지층이 쌓였던 당시에는 그 지역이 바다였다, 해저면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연흔이라는 게 나오는데 연흔은 물이 흘렀던 흔적이에요. 옆에서 보면 지금 이건 위에서 본 사진인데 옆에서 보면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둥글뾰족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그 바다나 해변 가면은요. 파도가 들어왔다 나갈 때 그 해변가의 그 모래 표면이요. 이렇게 연은처럼 만들어지는 구조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 상태로 굳어진 겁니다. 이거는 물이 흘렀던 흔적이기 때문에 당시 이 지역은 물이 흘렀던 곳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건열도 이제 마찬가지 원리인데요. 건열은요, 우리 가뭄이 든 논바닥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논바닥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럼 옆에서 보면 갈라진 틈들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네, 이것을 건열이라고 합니다. 건열이 만들어졌다면 그 당시 이 지역의 기후는 어땠을까요? 네, 굉장히 건조했겠죠. 그렇죠? 이렇게 퇴적 구조를 통해서 당시의 환경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 퇴적 구조를 통해서 이 지층의 그 역전층인지 아닌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지층이 역전층이라는 거는요. 지층이 위아래가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센 어떤 습곡 작용을 받았을 때 휘면서 바깥으로 드러난 부분이 완전히 뒤집혀져서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아래가 바뀌게 된 그런 지층을 역전층이라고 하는데 이 역전층을 파악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지층에 화석이 들어있다면 우리가 웬만큼 화석은 고생대 화석, 중생대 화석, 신생대 화석 구분을 했기 때문에 이 지층의 나이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화석이 발견되는 층은 석회암층, 셰일층과 같이 일부에 해당이 돼요. 대부분, 그러니까
모든 층에서 이 화석이 발견되지는 않아요. 그럴 때 이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바로 이 퇴적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층을 우리가 관찰하고 연구할 때에는 지층의 역전 여부 먼저 판단을 해야지 제대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역전을 판단하냐면요. 보면은 사층리 같은 경우는요. 쌓일 때 이렇게 살짝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쌓입니다. 네. 그런데 역전되면은요, 이게 약간 위로 볼록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네. 조금 그 사층리는 약간 어렵긴 한데, 요 미세한 요 볼록 여부. 원래는 이렇게 아래가 둥글게 쌓이는 게 원래의 정상층이고요. 위로 만약에 둥글게 쌓여 있다. 그러면 얘는 역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지층은 위아래가 반대이니까 다르게 해석을 해야죠. 그 다음에 점이층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그림상에 보는 것처럼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입자가 작아지는 게 정상층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위에가 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작으면 이거는 역전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아래층이 최근에 쌓인 층이 되는 거고요. 위에 있는 층이 더 과거에 쌓였던 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그림과 반대로 이렇게 위로 볼록 했을 때 이때를 이제 역전 했다고 보는 거고요. 건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전했을 때는 위로 이렇게 되겠죠? 거꾸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 거꾸로 된 그림이 제시됐을 때에는 얘는 역전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역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에서는 이 부분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퇴적 구조를 통해서 이 퇴적암이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는지 바람 방향, 물의 흐름 방향, 유속, 기후변화 등 당시 환경을 유추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지층의 역전 여부를 해석하는데 엄청 큰 도움을 줍니다. 네. 여기 지금 뒷장에 아주 잘 나오네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요거 한번 쭉 봐보세요. 보면은 여기 사층리 아래로 정상층 기준이네요. 아래로 이렇게 오목오목해요. 그쵸? 그 다음에 점이층리도 보면은 아랫부분이 좀 굵고 위로 갈수록 약해지죠. 지금 얘는요. 뭔가 지금 점이층리가 지금 두 층이죠? 뭐랄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요 중간에 층이 하나 있는데 지금 요 아랫부분 1번과 2번 사이에는 굉장히 많았던 어떤 시간 단절 부정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시간적인 단절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점이층리가 하나 쌓였는데 또 시간 단절 이후에 그 위에 또 층이 쌓인 거죠. 이렇게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여기 층에 보면 연은이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얘가 정상. 그 다음에 여기도 건열이 보이네요. 그렇죠? 아래로 삐죽삐죽.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환경 사층리 같은 경우는 사막이나 수심이 얕은 곳 아니면 또 물이 흘러가는 방향 쪽에 비탈면에 입자가 쌓일 때 이렇게 적혀 있고요. 점이층리 입자 사이즈에 따라서 점진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 연흐는 주로 수심이 얕은 물 밑에서 형성되는 것 건열은 증발이 일어나거나 진흙이 건조한 대기에 노출됐을 때 어떤 건조 대기가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시켜서 생각해 주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네, 이거는 우리 마그마 지형 앞에서 했었죠? 이번에는 퇴적 지형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시화호 가신 적 있나요? 여기 가면은 공룡알 화석, 공룡뼈 화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자주 이쪽으로 이제 체험학습 많이 가는데요. 지표, 그러니까 노두로 그 지층이 드러나 있어요. 거기에서 사층리, 여감층, 상암층 등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는 뭐 석회암층을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여감층, 상암층, 석회암층 이런 그 퇴적암에 대한 명칭이 제시가 된다면 이 지형은 퇴적암 지형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화산암, 현무암, 화강암층 막 이런 말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는 퇴적암 지형이 아니에요. 바로 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화성암 지형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다 채석강, 여기 다 핫플이에요. 핫플레이스인데 여기도 보면은 노두로 이렇게 지층이 드러나 있죠? 여기도 엄청 드러나 있어요. 제주도에도. 그 다음에 여기 덕명해안. 여기도 보면 중생대 퇴적된 셰일층, 그러니까 공룡 발자국 화석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흥과 건열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요 퇴적암 지형 잘 알고 계시다가 한번 여행 가 보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